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에서 문학과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의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플롯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고 자세하게 해보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등장했던 조지프 캠벨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신화 전설들을 모두 모아 연구해온 학자들은 이야기에는 기본적인 패턴 혹은 틀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합니다. 이번 시간에 강의할 주제는 플롯의 대표적인 유형들인 마스터 플롯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스토리텔링에서도 해당됩니다. 창작자들은 이러한 마스터 플롯들을 잘 익혀서 그 틀에 맞추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만 해도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창작자들에 의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마스터 플롯은 20가지인데요. 스토리텔링을 잘 하려는 창작자라면 우선 이 20가지 마스터 플롯을 잘 익혀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이야기가 매번 똑같은 틀이 얽매여서 지루해지지 않겠는가 하고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질문에는 창작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분명 창작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이전 것을 잘 갖고 와서 작가의 아이디어를 덧붙여 변주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만일 이전 것을 답습하되 관습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를 가리켜 클리셰라고 하죠. 클리셰와 창조사리의 거리는 사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존에 만들어진 틀을 바탕으로 삼지 않으면 새로운 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로널드 B. 토비아스의 20가지 마스터 플롯 공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추구부터 하강까지 총 20가지의 플롯이 마스터 플롯으로 구분되는데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소재들입니다. 이 수업에서 이 20가지 플롯 공식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이 가운데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마스터 플롯을 8가지만 골라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퀘스트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추구 플롯입니다. 추구 플롯의 주인공은 돈키호테형에 가깝습니다. 주인공이 무언가 소중한 것을 찾아 떠나고 추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주인공은 추구하는 과정에서 변화합니다. 그리고 추구하는 대상이 바뀌기도 해요. 결국 추구 플롯의 주인공은 지혜, 진리, 자기 발견, 삶의 목적 같은 것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추구와 비슷한 모험 플롯이 있습니다. 모험의 주인공도 무언가를 찾기 위해 먼저 집을 나오고요.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하지만 내적인 변화를 중시하는 추구 플롯과는 달리 모험 플롯에서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됩니다. 닐스의 이상한 모험, 니모를 찾아서 같은 어린이들을 위한 모험 이야기들이 이런 유형에 속합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플롯은 구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악역으로부터 희생자를 구출하기 위해 노력하죠. 이 이야기는 주인공과 악역, 그 사이에 놓여있는 희생자라는 삼각관계를 주요 얼결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납치된 딸을 구하기 위해 추적하는 테이큰 같은 영화, 우리나라의 아저씨 같은 영화가 이런 구출 플롯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복수 플롯입니다. 이 플롯에서 중요한 점은 복수의 정당성을 관객이 수긍하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주인공이 범죄를 직접 목격한다든지 범죄의 양상이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하다든지 하는 전략을 취합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찰 등의 공권력의 무력함을 강조하기도 해요. 그때 평범한 주인공이 짠하고 나타나서 정의의 복수를 실현하는 거죠. 퀸틴 타란티노나 우리나라의 박찬욱 등의 감독들은 이러한 복수 플롯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미스터리라고도 부르는 수수께끼 플롯입니다. 셜록 홈즈나 포아로 같은 탐정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서사가 이런 플롯의 대표적인 사례이지요. 여섯 번째는 성장서사라고도 알려져 있는 성수기 플롯입니다.
주인공의 험난한 세상에 맞서 도덕적이고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죠. 거의 모든 작가들이 이런 성장서사를 한 번 이상 쓴다고 합니다. 7번째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발견의 플롯이에요. 이 플롯은 발견 자체보다 등장인물이 발견하는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발견의 대상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 각성, 성찰 모두 이 발견의 플롯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플롯의 중심에 놓이는 것은 등장인물입니다. 이 인물은 현재와 과거가 충돌하는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고 행동에 착수해요. 그리스 비극인 오이디푸스 왕이나 현대의 트루먼쇼 같은 영화가 대표적인 발견 플롯의 서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시켜드리죠. 그것은 바로 사랑 플롯입니다. 사랑이 화려하게 꽃피려면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물들은 상대를 원해도 한동안은 함께 할 수 없죠. 또한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는 서로 맞지 않는 면이 있어야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가문의 반대가 있거나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처럼 신분의 장벽도 존재합니다. 사랑은 헌실과 끈질김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러브스토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헐리우드는 해피엔딩을 좋아하지만 잘 만들어진 작품 중에는 슬픈 결말도 많죠. 러브스토리의 연인들은 불치병으로 인해 헤어질 수밖에 없고 라라랜드의 주인공은 서로 맺어지지 못한 채 자신들의 과거를 아련하게 추억하죠. 어떠십니까? 마스터 플롯이 어떤 의미이며 스토리텔링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대략이나마 짐작하셨겠죠? 이 밖에도 희생, 사랑, 변신 등의 마스터 플롯도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마스터 플롯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나 자료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예로 든 8가지 외에도 다른 마스터 플롯의 내용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다양한 참고 자료를 찾아보셔서 보충하시길 권합니다. 20가지 마스터 플롯들을 다 안다고 해서 이 이야기들이 저절로 쓰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스터 플롯들은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며 우리의 근원적인 가치, 희망, 공포에 대해서 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야기를 구조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감정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죠. 우리가 쓰는 이야기는 사회의 신화적 구조가 된 마스터 플롯과 결을 같이 하기도 하지만 그에 대항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스터 플롯에 따라서 글을 쓰든 혹은 이미 굳어진 관습인 마스터 플롯에 대항해서 쓰듯 우리는 이미 마스터 플롯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것도 나오고 파격도 나오는 법이죠. 최근에는 더 작은 갈래인 회귀물, 이세계물, 유과물, 책빙의물 같은 장르도 생겨났죠. 이들을 가리켜서 마이크로 장르라고 부릅니다. 고구마? 사이다? 같은 용어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죠. 이들은 마스터 플롯이라고 부르기에는 굉장히 마이크로한 영역에서 통용되는 공식들이에요. 이들은 이야기를 쉽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도 이야기 안에 빠른 시간 내에 몰입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환영받고 있어요. 마이크로 공식들은 대중으로부터 쉬운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반면에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을 양산해서 쉽게 질리게 만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때문에 이런 공식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유행을 쉽게 탈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야기의 수명은 점점 단축되어 갑니다. 스낵컬처, 인스턴트 콘텐츠란 말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스낵컬처들을 향유하는 현대인들은 마이크로 공식들을 사용한 단순한 콘텐츠들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생명력이 있는 이야기를 창조하려면 다양한 공식들을 변주해서 좀 더 호흡이 긴 이야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스터 플롯이 무엇인지, 대중들로부터 사랑받는 플롯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제 이해가 잘 가십니까? 스토리와 플롯을 잘 짠 다음에는 여러분이 만든 이야기에 영혼을 불어넣어 독자를 매혹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야기에 영혼을 불어넣는 전략인 서스펜스,
종결, 인과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